아침 출근길, 철수는 늘 하던 대로 버스 창가 자리에 앉아 카카오톡을 켰다. 알림 몇 개를 확인하고 오늘 일정이 적힌 단체방 공지를 다시 한번 읽으려는 순간이었다. 뭐야 이게? 화면이 낯설었다. 익숙한 친구 목록이 사라지고 대신 사람 얼굴이 동그랗게 떠있는 낯선 인터페이스가 보였다. 예전엔 이름 순으로 정리되어 있던 목록이었는데 이제는 인스타그램처럼 프로필 사진이 줄지어 있었다. 게다가 그 사진들 밑에는 짧은 글귀들이 떠 있었다. 주말에 제주도, 오늘은 커피 2잔째 같은 말들이. 철수는 잠시 멍했다. 이게 카톡이야? 인스타야? 그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다. 프로필 사진에는 회사 사람들, 거래처 직원, 대학 동기,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옛 지인들의 얼굴이 빽빽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그중엔 평소 말을 거의 안 섞는 과장님도 있었다. 과장님이 올린 프로필엔 출근길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문장이 떠 있었다. 철수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이거 보고 싶지 않은데. 출근해서 사무실에 도착하니 모두들 그 얘기뿐이었다. 야, 카톡 뭐냐? 왜 갑자기 인스타처럼 바뀌었어? 나도 아침에 깜짝 놀랐어. 누가 내 프로필 계속 보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찝찝해. 우리 과장님도 사진 바꿨던데 이거 다 공개된 거야? 회사 단체방에서는 이미 대혼란이었다. 이거 설정 어디서 바꾸나요? 예전처럼 목록으로 볼 수 없나요? 업데이트하지 말걸. 심지어 관리팀 부장까지 단체 메신저에 글을 올렸다. 업무용으로 카카오톡 쓰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바꾸면 곤란하잖아요. 철수는 점심시간에도 계속 인터넷을 뒤졌다. 카카오톡 업데이트 불편, 카톡 인스타형 목록, 카카오톡 개편 반대 청원 같은 검색어가 실시간 급상승 중이었다. 포털 사이트 뉴스 헤드라인에도 떴다. 카카오톡 대대적 개편, 사용자 불만 폭주. 친구 목록이 SNS처럼. 전국민 불편 호소. 카카오, 기존 버전 복원 검토 중 공식 입장. 기사를 읽는 철수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사실 카카오톡을 단순한 연락 도구로만 써왔다. 업무 메신저, 가족 대화방, 친구들과의 약속 조율. 감정이 섞이지 않는 기능적 사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의 근황이 눈에 들어오고 그들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메우자 무의식적으로 비교가 시작됐다. 저 사람은 주말마다 여행 다니네. 나는 지난달에 한 번도 못 쉬었는데. 저 동기는 벌써 결혼했네. 별로 알고 싶지 않았던 정보들이 억지로 시야에 들어왔다. 퇴근길 지하철에서도 상황은 같았다. 옆자리 사람들의 휴대폰 화면을 힐끗 보면 모두 같은 인터페이스였다. 사람들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다. 프로필을 숨기려 하고 설정을 바꾸려 하고 커뮤니티에 항해 글을 올리고 있었다. 진짜 미쳤네. 왜 SNS 흉내를 내? 카톡은 그냥 카톡이어야지. 왜 인스타처럼 만든 거야? 나 회사 사람 프로필 보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떠서 짜증나. SNS에서는 이미 카톡 사태라는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었다. 해시태그 카카오톡 불편, 해시태그 업데이트 후에 해시태그 침묵지옥. 일부 사람들은 구버전을 복원하기 위해 APK 파일을 찾아 설치했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메신저를 다른 앱으로 갈아타겠다고 선언했다. 철수의 친구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민수, 야, 이번 카톡 개편 뭐냐? 나 아침에 상사 프로필 보고 현타옴. 철수, 나도. 회사 사람 얼굴만 보면 출근한 기분이야. 퇴근했는데도. 민수, 진짜 이게 왜 필요한 기능이냐고. 민수와의 대화창을 닫고 철수는 무심코 자신의 프로필을 눌러봤다. 원래는 조용히 해놨던 회색 배경에 이니셜시만 있던 화면이었는데 이제는 오늘 하루도 화이팅! 이라는 자동 문구가 붙어 있었다. 업데이트 후 기본 설정이 바뀐 모양이었다. 그는 곧장 그 문장을 삭제했다. 하지만 삭제하자마자 다시 뜨는 메시지. 프로필 문구를 입력하지 않으면 친구 목록에서 더 아래로 표시됩니다. 순간 철수는 허탈하게 웃었다. 이제는 글도 써야 순위가 올라가나 봐. 그날 저녁 카카오톡 공식 계정에서 공지가 떴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톡입니다. 최근 업데이트로 인해 이용자분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목록 UI로의 복원 및 선택 기능 추가를 검토 중입니다.
회사 사람들도 친구들도 가족 단체방에서도 동시에 그 공지를 캡처해 올렸다. 드디어 인정했대. 이제 원래대로 돌려줄까? 근데 왜 굳이 이런 업데이트를 했을까? 철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아마 사람들을 더 오래 앱에 붙잡아 두려는 거겠지. 근황을 보고 프로필을 보고 대화가 생기면 더 오래 머물게 되니까. 그는 다시 한번 친구 목록을 스크롤했다. 상사의 미소 짓는 사진, 옛 여자친구의 여행 셀카, 팀원의 반려견 사진이 차례로 지나갔다. 나는 이걸 보려고 카톡을 쓰는 게 아닌데. 하루 종일 그는 이상한 피로감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 또 자신도 원치 않게 남을 엿보고 있다는 불편함. 평소라면 가볍게 열고 닫던 앱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밤 철수는 알람을 끄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다가 카카오톡 아이콘을 길게 눌렀다. 잠깐만 삭제해볼까? 하지만 망설였다. 가족 단체방, 회사 공지방, 거래처 대화창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카톡을 끊는다는 건 단순한 앱 삭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의미했다. 그는 결국 앱을 지우지 못하고 화면을 껐다. 대신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었다. 카카오톡 이전 버전 복원 방법. 검색 결과 수는 이미 수십만 건이었다. 그 순간 철수는 깨달았다. 이건 나 혼자가 아니라 전 국민이 같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걸. 그리고 어쩌면 이건 단순한 업데이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사생활과 연결성 사이에서 또 한 번 시험을 받는 순간이라는 걸.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카톡 아이콘은 여전히 화면 한가운데 있었다. 마치 철수의 시선을 의식하듯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다. 철수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카카오톡을 열지 않게 되었다. 푸른색 말풍선이 반짝여도 굳이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회사 단체방에서는 여전히 보고해야 할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그보다 먼저 화면에 뜨는 건 어제 본 김대리의 셀카였다. 출근길 커피 한 잔 해시태그 오늘도 화이팅이라는 문구와 함께였다. 아니, 커피를 마시든 말든 왜 이걸 내가 봐야 해? 철수는 작게 투덜거렸다. 그는 출근 후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 슬쩍 인터넷 뉴스를 켰다. 카카오톡 업데이트에 이용자 불만 폭주. 인스타그램 따라하더니 대참사. 친구 목록이 아니라 피드가 됐다. 기사 제목마다 분노, 불편, 대혼란 같은 단어가 붙어 있었다. 회사 복도에서도 이 이야기는 화제였다. 야, 나 어제 카톡 업데이트 때문에 친구 프로필 보다가 깜짝 놀랐다니까. 옛날 여자친구 사진이 떠서. 키읔키읔키읔키읔 진짜. 나도 부장님 프로필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골프장에서 찍은 거야. 그거 보고 그냥 기분이 확 식더라. 우리 회사 단톡방보다 친구 목록이 더 피곤해졌어. 철수는 말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속으로는 동의했다. 원래 카카오톡은 단순했다. 문자 대신 쓰는 메신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엔 SNS형 카톡으로 변하면서 사적인 영역이 억지로 노출되는 느낌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씩 모여 앉아 각자 휴대폰을 보며 투덜댔다. 카톡이 왜 이래? 나 아예 친구 목록 들어가기가 싫어. 나는 카카오 스토리도 안 했는데 이젠 카톡에서도 남 사진을 봐야 하네. 우리 팀 단톡에서 다들 프로필 숨기자고 하던데. 숨기면 되긴 하는데 그걸 왜 내가 해야 하냐고. 철수는 괜히 웃음이 났다. 이게 전국민 공감의 순간이구나. 그는 회사 게시판에 올라온 공지 하나를 떠올렸다. 긴급공지 카카오톡 이용자 불편 관련 복원 예정 안내. 내용에는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원래의 친구 목록 형태로 순차 복원 예정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날 저녁 퇴근길 지하철에서 철수는 다시 카카오톡을 켰다. 아직은 여전했다. 친구 목록 위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프로필로 줄줄이 올라와 있었다. 대학 동기 민수의 사진 캠핑장에서 맥주를 마시며 자유를 느낀다. 프로젝트 팀의 김주임 오늘도 업무 폭탄. 그리고 상사인 박대리 가족과의 저녁 시간. 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그는 설정 실험실 프로필 피드 비활성화라는 항목이 있는지 찾아봤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임시로 막는 비공식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었다. 어떤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이폰은 설정에서 백그라운드 앱 세로 고침을 끄면
임시로 피드가 안 떠요. 안드로이드는 캐시를 지우면 한동안 사라집니다. 근데 다시 켜지면 끝이에요. 그냥 참고 살아야 함. 철수는 그 글을 읽고 피식 웃었다. 참고 살아야 함이라 이게 나라 전체가 겪는 일이라니. 며칠 뒤 카카오톡 측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많은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원래의 친구 목록 UI로 순차적으로 복원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 분위기가 묘하게 들떴다. 야, 복원된대. 진짜? 드디어 돌아오는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욕이 몇만 개 달렸던데 그걸 하루 만에 굽히네. 국민의 힘이야. 국민의 카톡. 철수는 웃으며 말했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네. 모두들 폭소했다. 며칠 후 업데이트 알림이 떴다. 카카오톡 최신 버전이 준비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친구 목록 UI 개선. 철수는 조심스레 업데이트 버튼을 눌렀다. 설치가 끝나고 앱을 열자 익숙한 화면이 돌아왔다. 전화번호부처럼 깔끔하게 정렬된 이름들. 더 이상 낯선 얼굴들이 피드처럼 뜨지 않았다. 그는 순간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돌아왔네. 그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철수는 회사 단톡방에서 이런 메시지를 봤다. 다들 이제 다시 편해졌죠? 역시 원래 게 최고지. 인스타 흉내낼 거면 그냥 인스타를 쓰라고 키읔키읔. 근데 이걸 겪고 나니까 카카오가 얼마나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지도 느껴지네. 철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쓰던 앱이 한 번의 디자인 변화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는 새삼스레 느꼈다. 편리함은 결국 익숙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걸. 밤이 깊어갈 무렵 그는 침대에 누워 다시 카카오톡을 열었다. 조용히 정리된 친구 목록. 그 아래에서 익숙한 이름들이 반겨주고 있었다. 민수 박대리 엄마. 그래, 이게 딱 좋아. 철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카카오의 서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실험이 준비되고 있었지만 철수는 몰랐다. 그는 단지 오늘 하루만큼은 세상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평온했다.